중국에서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18.4%로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SNS상에서는 대학 졸업은 실업자 생활의 시작이라는 등 미래를 비관하는 중국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보다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시장이 1949년 이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세에서 24세 청년층 고용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규 졸업자 중에는 한국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경제 성장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천안문 사태라는 큰 혼란을 겪으면서 공산당 정권은 당의 지휘 아래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에 생산 요소를 재분배하여 실질 GDP 성장률이 10%를 넘는 고도 경제 성장기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당대회 이후 성장률 저하는 뚜렷해졌습니다. 미중 갈등과 제로 감염자 정책, 우크라이나 위기 등이 성장률 저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가격 폭등 현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석탄 부족 등으로 전력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추가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기업들도 늘어나면서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이 아닌 도시지역 조사기준 실업률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4.9%였던 실업률은 11월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제로 감염자 정책으로 인해 물류 및 경제 흐름이 막히면서 2022년 4월 실업률은 6.1%에 달했습니다. 5월에는 5.9%로 떨어졌지만 상황은 낙관할 수 없습니다. 16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합니다. 2018년 5월 9.6%였던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0년 2월 13.6%까지 상승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18.4%까지 치솟으면서 통계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을 갱신했습니다. 젊은 층이 노동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듯한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과학기술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을 강화한 이후 2022년 학부 졸업생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규 졸업생 대부분은 외국어나 프로그래밍 등 전문 스킬을 몸에 익히는 등 보다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IT 기업들은 경제 상황과 중국의 규제 영향으로 신규 졸업생을 고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SNS상에서는 대학 졸업은 실업자 생활의 시작이다라는 등의 미래를 비관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유롭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으로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젊은이들도 늘고 있는 듯 보입니다. IT 이외의 업종도 고용 환경은 어렵습니다. 과잉 생산 능력 감축, 제로 감염자 정책과 부동산 거품 붕괴, 이로 인한 채무 문제 심화로 철강, 부동산 등 분야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감소를 배경으로 하는 노동 비용 증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갈등 등을 배경으로 중국 생산을 재검토하고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과 인도 등으로 사업 거점을 옮기는 해외 기업도 늘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는 도시로 향하는 인구 유출로 수요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데 그중 헤이룽장성, 합강시처럼 사실상 재정 파탄에 빠진 지방정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 실업 문제의 주요 요인은 개혁 개방 이후 공산당 정부의 고용정책이 한계를 맞은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 정권은 중국인들의 고용소득 환경에 안정을 실현함으로써 구심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1978년 12월 개혁 개방 이후 공산당 정권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한 채 경제 특구를 만들어 해외 기업의 직접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경공업 기반이 정비되고 제철 등 중공업화도 진행되면서 사회 인프라 정비에 의해 고용이 창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유, 국영기업이 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오늘날의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등 첨단 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당 정권에 의한 경제 운영 아래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막대한 소비 수요와 생산 원가 인하를 목표로 더 많은 해외 기업들이 대중 직접 투자를 하는 흐름도 거세졌습니다. 중국인들은 당의 지시에 따라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공산당 정권이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당의 지위에 따른 경제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리먼 쇼크 이후 공산당 정권은 인프라 정비나 부동산 개발 등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를 끌어올려 고용 창출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부터 당 주도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전당대회가 끝난 뒤 공공사업이 줄어든 결과 예상외로 중국 경기는 둔화되었습니다. 투자에 의존한 경제 운영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그 가운데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기업들이 공급망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로 감염자 정책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실업 문제가 뒤따르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금융 완화를 추진하고 공공사업을 늘리는 등 기업의 경영 체력을 뒷받침해주면서 고용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의 경제 운영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국의 실업 문제는 심각해질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전체의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품 붕괴로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채무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란 코뿔소가 몸집이 커서 멀리 있어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부인해 버리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공산당 정권은 헝다그룹 등 채무 변제 능력이 크게 저하된 부동산 개발 기업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금융 시스템 건전화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구제 조치 발동은 민간 기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부유 생각에 역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이용권 매각 이익은 감소하고 재정 운영의 난항을 겪는 지방정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중국에서는 개정된 독점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데이터 이용 등에 관한 벌칙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공산당 정권은 빈부격차 확대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개방개혁의 과실로 성장한 민간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제로 감염자 정책의 장기화 우려, 대만 해협의 긴장감 고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중 갈등의 첨예화 리스크 상승 등을 배경으로 중국에서 도피하는 자본은 늘어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안화로 재산을 보유해온 중국인들도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발언이나 행동을 인정하고 인재나 자본을 중국 내에 묶어두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시진핑은 장기 지배 체제 확립을 위해 사회와 경제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사람과 물건, 돈 등의 해외 유출은 증가할 것이고 고용 및 소득 환경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중국인들이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을 대비해 관련 법과 이민 정책을 수준 높게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